왜 떠나신 거죠? 그때가 82년도였습니다. 그래서 미국 처음 도착하니까 뭐 통하지가 않으니까 콩그리시 하면서 손짓 발짓하고 뭐 학교 등록하고 증명서 받고 마치 그 조각조각 단어를 얘기하면은 미국 사람들이 또 신기하게 그걸 또 알아듣는 것이 또 저한테는 신기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ESL 해서 처음부터 영어 기초를 다시 공부하고 그다음에 저희 학생 아파트 앞에 타코벨이 있었습니다. 네. 타코벨 왜 식당 아니에요? 네네. 네, 이렇게 전화 그림이 있어서 전 처음에 그게 전화 회사인 줄 알고 그 식당을 한 번도 안 가봤었습니다. 네. 근데 지금 우리 뭐 변호사님께서 이제 조각조각 맞춰서 이렇게 영어를 하셨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예. 그건 어떻게 보면 일종의 생활 영어고 예. 정말 수업 시간에 들어가서 정규 수업을 들을 경우에는 거기에서 나오는 영어는 또 차원이 다른 영어거든요. 그건 어떻게 또 극복하셨습니까? 예, 미국에서 대학 과정 혹은 대학원 과정 하려면 토플 시험을 통과해야 됩니다. 제가 처음에는 이제 정치학 석사 과정을 했는데 공부하는 건 어느 정도 따라갈 수가 있었는데 저한테는 그 영어 기초가 없었으니까 그 토플이 굉장히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토플 550점을 넘어야 되는데 그 토플이 또 성적이 하루아침에 올라가지가 않아요. 그래서 아주 여러 번 실패해서 중간에 공부를 포기할까 할 정도로 그래서 돌아올라 그러는데 김포공항에 나왔던 부모님이나 친구들을 생각하니까 다시 돌아가는 게 너무 창피해서 할 수 없이 이제 공부를 하게 됐는데 그때 이제 토플을 내가 정복해야겠다 해가지고 지난 5년 동안의 그 토플 기출 문제를 쫙 풀어봤어요. 정답을 보고 내가 왜 틀렸는가 분석을 해보고 그러니까 문제의 패턴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리스닝 듣기도 이렇게 들어보고 정답을 보니까 요런 형태가 있구나. 그리고 토플은 점수가 리스닝에서 제일 많이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 마지막 단계에 토플을 550점을 넘어서 대학원 과정을 무난히 시작할 수 있었고 또 끝마칠 수가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왜 단어를 이렇게 사전 뜯어가면서 외울 시기잖아요. 외우면은 다 외우면 그 사전 하나 뜯어갖고 먹고 막 이러는. 네. 혹시 그런 식으로 또 영어 단어도 공부를 하셨나요? 토플 시험은 물론 단어 외우는 것도 있고요. vocabulary가 네. 있으니까.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그 문장 구조. 네. 그 다음에 듣는 거. 그래서 토플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걸 잘 하시면은 미국 강의에 들어가서 진짜 교수 강의를 들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writing, 글도 쓸 수 있고 그래서 네. 토플이 참 영어 유학 가는 사람에게는 아주 중요한 그 시험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교수님, 보통 이제 학교를 이제 우리나라에서 다 다니고 좀 더 깊게, 더 폭넓게 공부하고 싶은 사람들이 항상 유학을 많이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때마다 부딪히게 되는 게 영어에 대한 문제란 말이에요. 어떻게 그 영어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을 하고 이 학문의 세계에 빠져들 수 있을까요? 일단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적으로 영어권에서 대학의 수준의 어떤 공부를 하거나 또 대학원으로 진입을 하기 위해서는 아주 가장 기본적인 점수가 바로 그 토플 550점대인데요. 그것을 넘기까지가 굉장히 힘들죠. 사실은 그 점수 정도는 그 수업 시간에 들어가서 내용을 이해하고 또 본인의 그 사고를 영어 사용을 할 수 있는 그 능력을 보는 정도이라면 실질적으로 전공 과목이라든가 학문을 이해하기에는 터없이 부족한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아마 고생을 많이 하셨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은 다른 부분이거든요. 토플 기본적으로 550점 마스터링하고 그 다음에 그 인지 학문적인 언어 능력을 필요로 하는 부분이에요. 학교에서 공부를 하겠다라는 학생들은 기본적으로 그 인지 학문 그 언어 능력이 굉장히 필요한데 이 부분은 영어 능력뿐만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전공이나 학문적인 부분을 그 배경 지식 그 다음에 어떤 지식, 그런 부분, 그 다음에 본인이 사고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자체를 요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전에도 제가 얘기한 것처럼 정말 아주 차근차근 어려서부터, 익스텐시브 리딩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예. 근데 어렸을 때 좀 조기 유학을 가는 거 말고 우리 변호사님 같이 이제 좀 성인이 된 후에 이제 유학을 가면 가장 큰 어려운 점이 이제 문화적 차이라든지 여러 가지 차이점에서 오는 그 외로움, 내가 여기서 포기를 해버릴까라는 그런 그 갈등인데요. 우리 변호사님께서는 그런 갈등을 어떻게 극복하셨습니까? 지금 내가 여기서 포기를 해버릴까라는 이런 그 유혹이요. 공부하다가 힘들고 아까 좋은 지적했는데 참 많이 외로웠어요. 저 누구한테 좀 전화 좀 받아봤으면 좋겠고 누구하고 통화도 좀 하고 싶었고 그다음에 이제 추석 때 같을 때는 부모님이 보고 싶었는데 달이 아주 크게 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미국 달은 참 크기도 하다. 제가 이제 그런 말도 했는데
결국 자기 믿음인 것 같아요. 나는 할 수 있다. 그러니까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가 자꾸 왔다 갔다 하는 그 순간에 그리고 또 공부하다가 좀 좌절하면 또 우울증도 생기고 그래서 저하고 같은 있는 동료 한 유학생은 정신 이상으로 포기하고 돌아간 적도 있었는데 결국 자기의 그 마음가짐에 따라서 공부의 그 성공 여부가 결정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 사실 그 실패 경험을 많이 한 사람일수록 두려움이 커지잖아요. 또 내가 실패하지 않을까, 내가 성공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어떤 자기 의심적인 생각들, 그런 것들이 많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변호사님 같은 경우에는 사실 국내에서는 본인이 만족할 만한 성과를 거두지 않은 채로 지금 미국을 떠나신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생활 영어도 처음에는 쉽지 않으셨을 것 같거든요. 근데 그럴 때 어떻게 영어에 대한 그 두려움을 없애고 과감하게 이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신 건가요? 제가 처음 미국 갈 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집에 새는 바가지 밖에 나가도 샌다. 그런 말을 듣고 제가 솔직히 갔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다가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토플인데도 이제 대학원 과정할 때는 특히 문과에 같은 경우는 그 영어 수준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과에 같은 경우는 수학을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따라갈 수가 있지만 문과 뭐 정치학이라든지 법학이라든지 신학 같은 경우는 영어 수준이 높기 때문에 그 영어 공부를 참 많이 해야 되는데 제가 그 대학원 때 그 헌법 과목을 듣는데 영어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첫 학기 중간고사에 C 학점을 맞았어요. 그러니까 대학원에서 C 학점이라는 건 fail, 실패라는 거거든요. 최소한 B 이상을 맞아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저도 한때는 진짜 나는 집에 새는 바가지 밖에 나가도 새는 모양이다. 이제 포기해야 되나 보다라고 생각하다가 저한테 어떤 오기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 미국 그 역사는 미국 정시사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가져왔던 미국 역사책을 읽으면서 그 배경을 이해하고 그다음에 그 헌법책을 아주 외우다시피 외우고 그다음에 이제 수업 시간에 들어가서 아주 용감하게 교수님한테 당신이 어떻게 나한테 C학점을 줄 수 있느냐. 막 되지도 않는 영어 가지고 막 질문도 하고 그러니까 너무 질문하니까 교수님이 나중에 저를 피하시더라고요. 그러더니 교수님이 그걸 또 인정을 해주시고 그래서 결국 B학점을 맞고 통과를 했는데 결국 제 의지인 것 같습니다. 아무리 실패를 했어도 그것을 도전으로 여기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극복하려고 했던 것이 아마 오늘의 결과가 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참. 근데 우리 또 변호사님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 저도 학생들한테 많이 듣는 질문인데 얼마나 공부를 해야지 영어를 마스터할 수 있나요? 라고 학생들이 질문하면은 영어는 정말 평생 같이 가는 친구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학생들한테 대답을 해주는데 교수님, 우리 저 변호사님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말씀을 들어보니까 영어라는 것은 계속 우리가 만나는 새로운 또 도전 끝까지 우리 평생 같이 가야 되는 친구라고 또 생각이 됩니다. 예. 그렇죠. 영어가 갑자기 뭐 어떤 목표를 위해서 갑자기 한다고 해가지고 그 할 수 있는 거는 아닌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그 차근차근 자기가 하려고 한 목표를 정한 상태에서 목표를 그 이루기 위해서 어떤 과정부터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나 말 그대로 그 지금 변호사님 같은 경우는 학문적 영어가 굉장히 필요한 부분, 그다음에 대학원을 들어가서 또 법률 공부를 해야 되는 부분, 그래서 약간의 그 용도가 좀 틀리잖아요. 내가 원하는 게 기본적인 의사소통 수준에서 머무를 것인가 아니면 더 공부를 위한 어떤 그런 영어가 필요한 부분인가 이런 부분을 뚜렷한 목표의식을 가지고 철저하게 준비해 나갈 때만이 아마 예, 목표를 정말 달성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근데 이제 영어에서 오는 어려움뿐만 아니라 그 변호사 시험도 한 번에 붙으신 거는 아니라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때도 이제 또 한 번 좌절을 하셨겠어요. 예. 어떻게 극복하셨나요? 제가 캘리포니아에서 이제 로스쿨을 나왔는데 네. 변호사 시험을 보러 갔습니다. 보러 갔는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A동이 있고 B동이 있는데 시험은 B동인데 저는 A동을 갔습니다. 그래서 그냥 황급하게 이제 시험장에 가서 간신히 이제 시험을 봤는데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그렇죠. 나중에 알고 보니까 턱걸이로 떨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자빠진 김에 쉬었다 가자라는 식으로 해서 그때 제가 워싱턴 DC로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메리칸 로스쿨 가서 이제 국제법을 공부하면서 그렇게 이제 거기서 이제 변호사 하게 됐는데 하나의 문이 닫히면은 그렇게 또 하나의 문이 열리는 걸 제가 보고